아기의 수면 문제는 모든 부모님들이 겪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잠을 안 자는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저 역시 아기의 수면 문제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3개월까지 혼자 잘 자던 아기가 어느 순간부터 안겨서만 자려고 했거든요. 제가 옆에 없으면 자지러지게 우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수면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수면 교육은 늦어질수록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저도 늦었지만 더 늦지 않도록 8개월 차에 수면 교육을 시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수면 교육이 완성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수면 교육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면 교육에 성공하면 아기의 수면 패턴이 개선되고 부모님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수면 교육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도했던 구체적인 수면 교육이 궁금하시면 오른쪽 상단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수면 교육은 일괄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괄된 수면 루틴이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기가 잠드는 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하세요. 아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수면 패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기는 반복되는 활동을 통해 수면 시간을 예측하게 되고 잠들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아기의 반응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가 없어서 칭얼거리는 것과 문제가 있어서 우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저녁 똑같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목욕 후에 책을 읽어주거나 저녁 수유를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을 쓰면서 울고 너무 심하게 운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힘들고 아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겁내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저도 우는 소리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울고 있는 시간을 타이머로 쟀습니다. 처음에는 10분 타이머를 켜놓고 10분이 지나면 달래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달래줬으면 다음에 달래줘야 하는 시간은 20분 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분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울고 있는 시간이 합산 1시간이 넘었지만 하루를 거듭할수록 우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세 번째, 안아서 재우면 안 됩니다. 아기가 잠들기 전에 누워서 자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당연히 공갈 젖꼭지도 안 됩니다. 수면 의식을 통해 아기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기는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교육을 금방 받아들이게 됩니다. 매일 안아서 재울 자신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컨디션 좋은 모습으로 아기를 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개월 된 저희 집 아기는 저녁 7시에 잠이 들어서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수면 교육에 성공했기 때문에 저녁 있는 삶을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수면 교육을 해보세요. 일괄된 교육을 통해 아기의 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 교육에 성공할 수 있었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 교육은 일관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안아서 재우면 안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